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촉진 외교는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에서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고 또 미국 내에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어떤 국면이라고 봐야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정리를 하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때로는 우리 한국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 협상 이후에 협상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 재조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조정 국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제 정책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아주 잘했다. 북한하고 협상을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다. 난 협상 잘한다. 이렇게 이제 정책 홍보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정하게 협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보니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협상력이 나중에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맞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양측이 협상 전략을 재조정하고 또 양측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어떤 혼란이 있는 것이고 그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한 연락사무소 철수는 그것과 좀 다른 겁니다. 저는 북한과 미국의 맥락하고 남북의 맥락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연락사무소 철수는 남쪽에 대한 불만 표명이다 이렇게 보고 남측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또 북한을 상대로 평화 촉진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지금 가중된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이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숙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렇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게 이제 겉으로 이제 언뜻 보면 딜레마 상황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도 어떻게 얘기도 잘해야 되고 북한하고 얘기도 잘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됐으니까 양쪽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딜레마라는 규정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원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분단의 특성과 또 한미 동맹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이 있어요. 지정학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걸 새롭게 딜레마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딜레마라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미 동맹과 남북 분단, 민족이 분단된 이 상황은 딜레마 상황과 동시에 촉진자 상황도 동시에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는 동맹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가 되고 또 북한과는 또 대화가 통하면은 즉시 민족 공조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협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딜레마 상황도 있지만 그 촉진자 기회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북한과 미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고 또 우리가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왜 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특사가 북한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미국에서 설득을 하니까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된 거죠. 하노이 정상회담도 안 하려다가 지난해 9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카드를 이끌어내면서 그게 성사가 돼서 오늘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됐죠.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결렬이 돼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전인데 그것을 하게 된 것은
한미 동맹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민족 공조라는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비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다 이런 말씀 지난 맞습니다. 시간에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의 존재감이 그만큼 큰 만큼 촉진자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라고는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거는 절반의 관찰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이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전화위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일각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포출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북미 관계 맥락하고 남북 관계 맥락을 구분합니다. 우리야 뭐 이제 그게 구분이 없이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쪽에서는 미국을 한국을 침략한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거죠. 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근데 남쪽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미국에 의해서 강점된 거고 나라가 네. 그 상태 속에서 어렵게 미국의 탄압을 받고 사는 동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게 대남 정책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대해서는 뭐 전쟁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남쪽을 압박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예. 그게 연결되는 거는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을 때만 그때만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한 건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이제 북한에서 나온 언론 매체 기조를 보니까 연합 군사훈련 얘기보다는 남북 경협에 대한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합훈련과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교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북미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장기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한미 공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가 과거와 비교할 때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다루고 있는 이 현안을 생각하면 네.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71년과 1972년 얘기인데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조합은 한미 동맹사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때는 심지어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떤 좀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네. 주한 미군이 2사단하고 7사단 두 개가 있었어요 그때. 7사단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철수시켜 버렸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주국방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총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조합도 최악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75년, 76년에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게 한다, 탄압을 한다, 인권 문제들 개선하라고 하면서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해서 한미 동맹은 최악 중에서 또 최악이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2000년 이제 2월, 3월에 정상회담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네.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바로 다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김정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햇볕 정책 그날로 끝났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경주에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면서 1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이런 한미 동맹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미 관계를 공조가 균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사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지금의 한미 공조 상황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히려 좋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예. 한반도 안보 정세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안건을 놓고서 지금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고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서로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런 상황을 이끌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한미 공조 균열로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걸 여쭤보고 싶은데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좀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렇죠. 이번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적 특색이 잘 나타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잘 조합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법칙이나 법률이나 이제 지침이 내려지면 미국은 정말로 그걸 잘 이행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그리고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불법 환정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 수십 척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미국 재무부는 계속 보고 있다 주기적으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이제 추가 제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이 이제 이틀 전에 벌어졌던 거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에 대규모 추가 제재가 오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철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대규모 추가 제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뭔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그날 그 전날에 한 조치는 제재 조치가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실적을 보고한 거예요. 단지. 네. 그래서 추가 제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했더니 또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며칠 뒤에 추가 제재를 할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뭐가 뭔지는 헷갈리고 지금 계획이 있었는데 중단된 것이라면 또 안 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건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안 하겠다라고는 의지는 재확인된 겁니다. 그 의지만은 그거는 재확인된 명확하게 거다.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됐다.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안 한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예. 했단 말이죠.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태도가 나온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 장치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한편으로는 최대 협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 그 재무부는 압박의 바퀴를 돌리는 이제 기관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관여의 바퀴를 스스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은 지난 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것이 혼선이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추가 제재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 부분에 의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일관성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손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